최근 역사상 아마 가장 흥미로울 법한 청문회가 미국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간이 아닌 외계인의 유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타고 온 UFO 역시 미국 정부가 보관 중이라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외계인의 유해는 물론 UFO 본체가 존재한다? 이거 진짜일까요? 과장창 오늘은 이 UFO의 비밀을 알고 계신 바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독실 레이디 제인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레이디 제인.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이독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처음 오프닝 주제부터 아주 흥미진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UFO 얘기입니다. 그거 아는 분을 모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전문가예요. 저명한 인사라고 들었는데요. 타봤대요. 본인이 봤대요. 이후에도.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그분을 모셨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바로 그 게스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쿠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쿠키입니다. 네. UFO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요? 정정을 하나 하자면은 전 UFO에 대해서 실제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들었다면서요. 아니요. 취재 가셨었잖아요. 그죠? 아니요. 큰일 납니다. 아, 네. 절대 공개석상에서 말하지 말아라라고 들었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예. 아, 제가 사실 이 UFO 관심이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는 이제 UFO에 대한 내용들을 저도 이제 열심히 좀 알아봤어요. 사람들 얼마나 잘못 알고 있나. 그 정도까지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인데 어쨌든 뭐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아, 열심히.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흥미진진할 저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아니, 사실 UFO 얘기하면은 무슨 음모론자들, 뭐 애들이나 하는 말이다 생각했는데 미국의 의회에서 청문회를 여는데 그게 무슨 뭐 축제 같이 장난 한번 쳐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지한 청문회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말하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웃겼을 것 같아. 굉장히 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UFO가 비과학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 청문회, 저는 그때 실시간으로 봤는데 네네. 그 청문회 이후로 이게 그렇게까지 화제가 안 돼서 오히려 놀랬어. 그쵸. 왜 이거를 다들 그렇게 안 놀랬지? UFO가 있다는데 그 외계인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한 거야? 잠잠한 거예요? 다들 뭐 주변에 있으니까 본 적 없으세요? 예? 아니 일단 네. 그때 그 청문회가 왜 열렸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참 놀랍죠. 그 미국 정보요원 중에서 그 정보용을 지낸 공군 소령 출신인 데이비드 그러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소령인데, 그죠? 네. 이 사람이 청문회를 출석해서 미 정부가 미확인 비행 현상 UAP, UFO랑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네. 나중에 네. 좀 용어를 정리한 건데요. 그걸 이제 조정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게 아주 너무 놀라운 거지. 예, 인간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생명체가 조정을 했다. 생명입니까? 생명이겠죠? AI 아니고요. 뭐 AI일 수도 있겠지만 생명이라고 이제 음. 보고가 되었고요. 네. 그 유해를 봤다. 그리고 갖고 있다. 심지어는 그리고 이게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한 내부 고발 형태의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네, 이게 내부 고발이잖아요. 실블로어인데 이게 사실 신뢰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뭔 미친 소리야 약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건데 네. 신뢰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 중요한 심지어 거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네. 사람들도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혼자만 했으면 제가 지어내는 걸 수도 있잖아. 그쵸.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른 분들도 선서하고 맞아요. 그 증언했죠. 전에 전직 이런 해군 장교가 증언하고 책 써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US Air Force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명예가 있어요. 그럼 저 명예가 있죠. 네이비 네.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해군 장교들도 같이 봤다고 주장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회가 보호해 줍니다. 일단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들었거든요. 네. 외계인이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암살당할까봐 잘 보호하면서 청문회까지 무사히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다들 생각보다 큰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이상합니다. 근데 이 목격 증언이 나오는 걸 보면 일단 군인들이 그렇게 일단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상당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아, 그건 무슨 맞아요. 얘기인가요? 이게 그 사실 보수 성향 보도 채널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폭스뉴스에서 최근에 이제 UFO랑 관련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온 그 언론인 중에 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의회에 제출한 증언 서한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증언 서한의 내용이 이 러시아가 한 10년에 걸쳐서
러시아군 전체를 대상으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이 UFO 조사를 좀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 랩이 러시아 전투기가 UFO랑 충돌한 사건, 실제로 발생해서 실제로 충돌한 사건이 최소 45건이 보고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엄청 많네? 이 중에서 3건의 러시아 전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군인이 다친 거죠. 랩은 또 러시아군 관계자인 보리스 소콜로프 대령, 이거 이름이 어렵습니다. 네. 이 대령의 전언을 인용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죠, ICBM. 네네. 이 재밌는 게 옛날부터 미국이랑 이런 소련 이 ICBM 기지 있잖아요. 네. 요 기지에 근처에 UFO가 많이 발각됐다는 보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왜 그런 거죠? 왜? 그래서 이게 이 랩에 따르면 이 기지에 UFO가 나타나서 이 발사 시스템을 장악했다. 네. 랩에 따르면.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미사일을 미국으로 조준하고 발사를 할 뻔했지만 이제 뭔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UFO가 돌아갔다고 해요. 아, UFO가 우크라이나에 있던 당시 소련의 네네. 미사일 기지에 들어와서 네. 그걸 이용해서 미국에게 미사일 쏴서 뭔가 촉발시키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막았어. 돌아갔어요. 어떤 이유로? 휘용 하고 갑자기 갔어. 갑자기 사라지면서 발사 통제 시스템이 셧다운된 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드렸던 언론인 조지 맵의 주장이긴 그렇죠, 하지만요. 그렇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근데 그 청문회 때 그게 인간이었냐 유해가 그랬더니 인간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들 근데 평온한 거 왜 이렇게 잠잠한 거예요? 주변에 없냐고요. 친구 있잖아요. 아니 너무 놀랍지 않아? 아, 지금 쿠키가 네. 왜 지구인일 거라 생각하죠? 나는 진짜 그때 소름 끼쳤는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문화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계 문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향이? 전 왜냐면 관심 너무 있는데 이게 뭐 그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생각보다 같아요. 적어요. 맞아. 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서양은 적습니다. 되게 많아 그게. 응. 서양은 정말 미친 듯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UFO 관련된 굿즈도 많고요. 또 막 미스테리 학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그거 그렇습니다. 발견하려고. 맞아요. 네. 그것도 있고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파사디나에서 그 UFO랑 외계인에 관련된 학회 비슷한 약간 자기네들의 어떤 컨퍼런스 같은 게 열렸어요. 네. 에일리언 컨 이렇게 해가지고 2023 에일리언 컨. 재밌겠다. 예, 그래서 뭐 가니까 뭐 코스프레 하신 분들도 많았고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막 발표 세션에서 발표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대부분의 주제들 내용이 뭐였냐면 UFO가 존재하고 과거에 우리 인간이 원래는 인간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여러 가지 어떤 건축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자의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스톤헨지 영국에 뭐 이런 거대 건축물들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 수 있도록 외계인이 와서 도와줬다. 도와줬다. 피라미드 같은 거?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학회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굉장히 진짜 큰 문화입니다. 미국 안에서는. 너무나도 흥미진진한데 말이죠. 네, 그쵸. 일단.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실제로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약간의 음모론이었다면 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청문회 상황 레제님이 보고서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싶어서 막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표현했었던 그 상황.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쵸. 놀랍도록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예. 레제님만 몰라서 우린 다 입 다물라고 얘기 들었어요. 아 그런 거야? 트루먼 쇼야 이거? 한번 직접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봅시다. 네. 이 물체가 아니라 그냥 현상이라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얼버무리는 겁니다. 사실은. UAP 느낌 안 나는데 그 UFO 저거 같은 느낌이 안 나. 관리하시는 예. 너무 1대1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리고 저기 지금 동일한 물체가 마하 1.1, 1.2의 초음속으로 가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게 갑자기.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예요? 마하 1.1, 2.2면은 이제 마하 1이 340m/s. 그러니까 1초에 340m를 가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빠르죠. 네. 뭐 굳이 따져보면은 뭐 한 10초 정도 지나면은 3km 정도 가는 거니까. 근데 또 그 UFO 내가 상상한 UFO 치고는 그렇게 빠르진 않다. 저 정도면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요. 추진체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추진체로 추정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저 정도 속도를 내고, 그리고 이제 UFO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UFO의 어떤 특성을 보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가속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러면서 가. 갑자기 직각 방향으로 갑자기 이동 경로를 바꾸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물리학적으로 좀 벗어난 그쵸.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속도는 저 거기에 기술력이 문제가 되는 뭔가. 거예요. 속도는 가능해요. 저거는. 근데 이제 그게 불규칙하고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건 특이한 거다. 그렇죠. 뭐 초음속 전투기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때 이제 청문회 이제 당사자가 얘기를 한 내용이 네. 저 UAP를 자기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잔해를 음. 이제 다 모아갖고 네. 이제 그걸 모방하는 역설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술력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렇죠. 역설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다뤘었던 그 네. 맨해튼 프로젝트 뇌파 어떻게 만들었냐? 역설계한 걸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저거 자체는 놀랍지가 않은 게 네. UFO도 UAP도 우리 그동안 살면서 뭐 찍힌 영상, 사진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게 뭐 그쵸. 합성이든 아니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그게 그래 뭐 있을 수 있지. 뭐 그렇게 놀랍진 않아. 근데 저거 인간 아닌 생명체 유해를 보관 중이다. 자기가 봤다. 저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인간 아닌 생명체의 유해가 뭐 예를 들면 키우던 강아지의 유해일 수도 있고. 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외계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게 그건 중요해. 맞아. 그건 그게 맞아. 포인트야. 에어리언은 아니었고 그냥 음.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동물일 수도 있겠네. 동물이거나 그런 종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뭐 말도 안 되는 미친 실험들이 많았던 걸 보면 어떤 생명체의 머리에다가 칩을 이식해갖고 막 그런 걸 하려고 실험을 했었던 것들 과거라면 그런 것이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사망하겠죠. 그래서 그 유해를 좀 뭐 나중에 이거 확인하려고 초반에 우주 로켓에 사람 아닌 동물들 많이 실었었잖아요. 뭐 라이카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토타입 위에 태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에어리언이 아니어서 이렇게 조용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아 근데 저는 저게 좀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아닌 그 생명체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과학자들은 저거를 발견하는 게 과학의 어떤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냐면 우리 우주에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전부 다 DNA라는 언어를 공유하잖아요. 네. 세포를 만드는 언어가 DNA인 것인데 네. 근데 만약에 우주의 생명체도 자기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생명의 언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DNA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이유는 사실 외계 생명체의 존재의 어떤 흥미가 있어서 찾는 것도 있겠지만은 외계 생명체가 DNA라고 하는 언어를 갖고 있으면은 무조건 지적성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DNA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근원적인 아이디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 샘플 하나만 보면 우주에는 생명체가 무한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게 왜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중요한 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논리는 탓탈합니다. 증거는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 외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UFO가 혹은 UAP가 있고 인간의 기술을 첩보 뭐 다른 나라 타국의 적성 국가의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도 다 방어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정부가 숨기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군 내부에서의 연구되고 있는 그 내부의 학회가 외부의 과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한 것도 많이 있어요. 아 그렇겠죠. 만약에 군 내부에 이제 생물학자 그룹이 있어요. 뭐 NSA가 그런 것처럼 수학 쪽, 암호 해독 분야 이쪽도 군 내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한 5년, 10년 앞서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그렇죠. 교수님들이 발표하는 거 했을 때 쟤네도 우리 10년 전에 발표하던 거 지금 이제 알아냈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맞아요. 말씀하신 거를 훨씬 오히려 더 넘어서는 DNA, RNA를 넘어서는 이상한 생명체의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는 유해를 발견했어. 네. 군 내부에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그거는 있겠네요. 그걸 왜 발표하지 보여줘? 않아. 왜 해줘? 그거? 기밀이지, 기밀. 너무 사실 소름 돋는 일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그거의 예시 중에 하나가 허블 우주망원경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낡았어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대체할 게 필요한데 해서 제임스 웹을 샀다 하지만 이제 1:1 대응은 아니거든요. 근데 큰일 났다. 이제 공백생명 어떡하지 했더니 미국이 그 군이
그래 우리 첩보의 성 중에 하나 남는 건데 니네 가져가서 써 했더니 허물보다 더 좋아.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숨기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숨기냐는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숨길 가능할 수 있고. 있다. 가능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래서인지 저 이제 또 청문회 때 상관에 보고했지만 묵살되고 협박당했다. 그쵸. 너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청문회를 연 것도 나는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맞아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그 영화 보셨죠? 이미테이션 게임. 그렇죠. 그거 보면 딱 그거 하잖아요. 사실 감청하고 있고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이 암호 해독하고 있다는 사실 들키면 안 되니까 일부러 자신들의 군함이 침몰되는 상황을 내버려 두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제가 얘기는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뭔가를 덮기 위해서 저 청문회를 허락했다. 그렇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사실 이제 좀 독특한 사람인 거죠. 대의를 위해서 나온 거죠. 얼마 못 살 겁니다. 왜? 예? 저 사람 잘 살아있는데요. 갑자기. 아니, 저 사람이 얼마 못 살게 되면 오히려 이상하게 의혹이 생기니까 오히려 좀 살겠네요. 오히려 살려준다. 네. 근데 이 청문회 영상에서도 나왔고 아까 쿠키 씨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UFO가 아닌 UAP라는 이제 용어를 쓰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어떤 용어인가요? 왜 바꿨나요? 그쵸. UFO는 unidentified,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flying object예요. 날아다니는 물체.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날아다니는 물체니까 저 날아다니는 물체는 공학적으로 저희가 날아다닐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적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지적 설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 지적 설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 즉 UFO는 외계 생명체가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1대1 대응이 좀 속성이 커요. 네. 초월자가 예. 말하자면 외계 생명체가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 뭔가 지적 생명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1대1의 대응 속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UFO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드론이 나타나면 그게 UFO거든요. 그렇죠. 뭔지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그거 그렇죠.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렇지.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누구나 UFO는 외계인이다 생각하니까 예.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숨겨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네. 바꿨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외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 UFO라고 하는 그 1대1 외계인이랑 1대1 대응된 거를 조금 논점을 흐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 떠다니는 것이 자연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뭐 구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번개의 구체가 돌아다니는 걸 수도 있고. 말도 안 돼. 뭐 렌즈에 반사된 빛이라든가 실제로 번개의 구체가 돌아다니는 자연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구 모양의 번개라든가. 네. 여러분 정말 나 너무 속상해.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unidentified를 쓰고 네. 에어리얼 페노미넌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현상이다. 이게 공중에 떠다니는 뭔가 현상이다. 심지어 물체도 아니다라고 현상이죠. 지금 이제 현상. 개무시를 하는데요. 우리 무시하기보다는 언어를 바꿨습니다. 논점을 흐린 거죠. 사실은 근데 확장됐죠. UFO는 다 이 안에 들어가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물체 아닐 수 있어. 이거 이상한 현상일 뿐이야. 그렇죠. 해석을 하는 거야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들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숨기려? 대체 왜 이걸 만약에 알려지면은 막 전 세계가 막 공포에 빠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이거를 왜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굳이 숨기는 만약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구가 지금까지 우주를 탐사하면서 생명체를 하나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구 바깥에 지구권 외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계에서 지구를 탐사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있는 그렇죠. 존재가 미국 상공에서 발견이 됐고 그게 잔해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럼 거기엔 기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대전 때 우리 애니그마라고 해서 암호 해독하는 기술이 함선에 있듯이 그 탐험선에는 하이테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뭐 그게 너무 궁금하다. 뭘까? 그러니까 그 하이테크를 독점할 수 있는 거죠. 숨기면. 근데 이걸 공개하면 그거 우리도 연구해볼 그거 우리도 좀 아니 줘. 공개는 하는데 이거는 우리 거라서 미안 못 주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전쟁이랑 엮여 있으면 원래 공개가 쉽지 않은 거 그렇죠. 같아요. 제 생각에. 국력과 그리고 또 연관이 자존심도 있고 예. 국가도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아, 이 친구가 원래 공부 되게 잘하는 애였대. 아니, 원래는 쩔이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1등을 막 하더니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 커닝 페이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끝까지 숨기지. 미국은 미국은 커닝 페이퍼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외계 도약을 문명 한 커닝 거거든요. 페이퍼가 있다. 원래 쩔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국 식민지였어요. 나 이거 보고 쉽게 갔어라고 말하고 싶지. 그럼 않아. 그러고 싶지 않지. 아, 끝까지 근데- 내 실력이었어. 근데 그러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저 청문회에서의 어떤 증언은 사실 우리 컨닝페이퍼 있었다. 이렇게 약간은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뭔가 봤다. 아, 뭔가 난 봤다. 컨닝페이퍼 쪼가리 수는 그렇지, 있었다. 약간 자국들을 좀 봤다. 그리고 저기 나오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부분의 주장이네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네. 진짜 없다고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알고 있고 네. 독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그리고 왜냐면 아까 그 청문회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얘기했죠. 그거 프로그램이 설계가 존재한다라고 네. 했으니까 그런 기술력을 진짜 바탕으로 컨닝 페이퍼를 진짜 만들었을지도. 그렇죠. 그래서 뭐 외계인 고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농담같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해 보면 지금 반도체 공정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가능한가 거기까지 싶어요. 간다고? 아니 근데 제 생각에 반도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양자역학 이런 거 다 뭐. 아니, 이미 지금 누설 전류가 너무 많아요. 양자 터널 현상 때문에 네. 이 너무 뭐 이나노 공정 이런 데 들어가면 이 와이어와 이 와이어 사이에서 그냥 새 나가는 전자가 너무 많아요. 많겠죠. 음. 네.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그럼 머리로는 알겠지만 그게 되냐고요. 음. 저 전기전자 전공했습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는 있는 겁니다. 뭐. 자,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예. 정부 학계 이런 데서는 가십성을 움직이지 않아요. 네. 정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두려워하거나 하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진짜 공식적이고 전문적으로 입증하려는 움직임이 사실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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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왔는데요. 네. 그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952년부터 69년까지 17년에 걸쳐서 이제 UFO에 관한 미 공군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된 공군 거예요. 예, 공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미 국가 안보에 UFO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초반에 아마 공군 생각했을 때는 소련 거다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UFO는 그럼 어떻게 기동하는가. 이 두 개가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특이했네 기동이. 예. 그죠? 인정한 거예요. 기동이 특이했으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의 원리를 벗어나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왜 하게 되었는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련의 ICBM에 간섭을 했다고. 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ICBM 기지 위에서 UFO가 얼쩡거리는 게 굉장히 많이 목격이 돼요. 네.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왜 계속 거기 있는 거야? 공군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자기네들 자꾸 껄떡거려. 자기 와가지고 방해받아. 네, 자꾸 뭘 해요. 자꾸. 네.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제 공군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었던 거고 종료까지 무려 12,618건의 관측 결과가 보고가 돼요. 엄청나게 많이 받네. 네, 엄청 근데 많네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 나간 겁니다. 노이즈인가? 자연현상이나 음. 비행기의 오인식으로 보고가 났어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701건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701건은 모르겠다. 100%다. 100%다. 이거 100%다. 이게 어. 모르겠다. 내가 봤어. 어. 저 이상하게 날아가는 거 내가 봤어. 코앞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100%다. 모르겠다. 아.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동을 한다. 아하. 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너무 어. 신비로운데. 그뿐만 아닙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 그리고 미 중앙정보국 CIA로 유명하죠. 네. 이런 데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UFO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혹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조사 인식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그들이 기존의 UFO에서 UAP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군의 뭐 군인들이 직접 증언을 나서고 있고 또 네. 영상을 유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우리 애들이 이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어.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아.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 중에 몇몇 과학자들은 이게 왜 군인들이 해야 되는 연구냐. 그러니까 예, 과학자들한테 시켜요. 이거는 과학자가 인볼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021년 6월에 하버드대 천문학부 교수인 에이브라임 로앱 요 이제 과학자를 주도로 해가지고 UFO를 포함해서 외계 기술 문명을 이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연구하는 프로젝트인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또
실시를 합니다. 아니 우리 오. 하버드대 교수님이 그거 아예 프로젝트로 연구할 정도면은 이거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umu아무아 사건 굉장히 유명해요. 아, 네. 네네. 이 오umu아무아도 이들의 연구 대상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서 이들은 그 오umu아무아가 단순히 암석형 천체가 아니라 이 실물 본 적 없잖아요. 저희는. 네. 이게 아니라 태양 복사압을 이용해서 가속하는 얇은 어떤 돛, 이게 태양 복사압을 이용한 돛담배 같은 우주의 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또 제시를 아. 하는 논문을 또 발표를 해요. 이 호호. 연구팀이.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외계 문명이 지구와 간섭한다고 하는 증거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제시를 하면서 과학자들 연구 영역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노력이 아니. 있는 것이고요. 예,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가. 증거. 지금 연구를 계속 네. 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다 연구하고 있다고 아, 근데 하는데 이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여러분이 과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논문이 나오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된 게 아니고 아니죠. 이렇다는 겨낸 거예요. 겨내죠. 오umu아무아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면요.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미 다 연구가 끝났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반대로. 맞습니다.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요. 그럼 맞아요. 뭐가 진짜인지는 사실 몰라요. 모르죠. 저는 뭐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오umu아무아 사실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나사에서 공식 발표했다라고 해서 끝난 거다라고 너무 나이브하게 믿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과학의 발전의 역사들을 보면 사실 20세기 이후에도 수많은 페이크들도 있었고 수많은 많은 것들이 언제든지 있어요. 반박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반박 당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임스 웹 얘기하셨지만 인류가 만든 뭐 최고 성능의 우주망원경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네. 그렇게 뭐 러시아 거기 위에 얼쩡거릴 정도면 제임스 웹에 몇 번이고 찍혔을 것 같은데 안 찍혔나요? 일단 제임스 웹이 바라보는 거는 이제 건외잖아요. 걔네 가는 길에 이제 찍혀야지. 그치. 집에 가야지. 있는지 네, 몰랐다가. 이런 걸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 망원경으로 네.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천체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팔이 지나다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로는 우리가 사실 UFO를 찍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제임스 웹이 최근에 오야. UFO를 찍었습니다. 오야. 좋아요. 네, UFO를 찍었는데요. 됐네. UAP가 아니고 UFO인가요? 네, UFO를 찍었는데요. 지금 사진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어디, 보이시죠? 저기 저 보시면 저쪽에 뭐예요? 게 갑자기.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허블 망원경인 사진이에요. 없습니다. 오른쪽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이 돼가지고 JWST가 제임스 웹 망원경인데요. 저건 논문이 제임스 아닙니다. 웹에만 찍힌 거예요, 저게? 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저 은하 있죠. 저 네. 허블 망원경에서 보이는 노란색 은하가 제임스 웹에서는 좀 주황색으로 보이잖아요. 네네네. 저 왼쪽에 보면 저 빨간색 동그라미. 어. 예. 그러니까 허블이 본 거보다 지금 제임스 웹이 성능이 더 좋은 게 보여요. 더 밝고. 네. 허블은 아예 안 보여. 그렇죠. 좀 더 붉은색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로 맞아요.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네. 갑자기 제임스 웹에는 허블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붉은색 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맞습니다. 100%네. 저게 그럼 뭐겠어요? 제가 일단 우주에서 기본적으로 찍혔는데 그러게. 예. 뭐겠냐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영역대를 봐요. 네. 그러니까 빨가니까 저게 네, 다 적외선 아닙니까? 영역대 도 보는 건데 지금 허블 망원경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빨간색은 적외선만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적외선만 보이는 존재인 것인데 어. 그 은하를 연구할 때 네. 사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적외선을 보니까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보통 은하들을 보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져요. 네. 왜냐면 당연하죠. 왜냐면 중앙에 별들이 모여 있고 그쵸. 바깥으로 나가면 벌들이 좀 밀도가 낮아지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제임스 웹이 찍은 저 사진의 저 빨간색은 네. 고르게 분포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해. 적외선이 고른 색칠한 강도로 것처럼. 네. 예, 색칠한 것처럼 정확합니다. 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굉장히 특이하죠. 듣고 계신 분들이 무슨 말이냐? 은하하면 우리가 생각되는 이미지가 가운데는 조금 더 밝고 주변에 겉으로 옅어져야 약간 되는데. 뽀얘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냥 포토샵 합성한 것 같아요. 저 그림판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림판 그려서 보는 것 같아. 딱 찍은 페인트통 누른 것처럼 아주 그냥 고르게 색칠이 돼 있는 모습이라서 네. 그게 더 이상하죠. 자, 그럼 이상하죠. 이제 그게 예. 더 100%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과학자들의 변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저게 이제 천문학자들이 저걸 명명하기로 뭐라고 명명했냐면요. 네. 이게 천문학적으로는 은하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관측 사례라고 해서 네. 네. 이게 울트라 레드 플래튼드 오브젝트 줄여서 UFO. 난리 먹었다. 그 UFO가 아니었어? 그렇죠. 아, 잠깐, 그러니까 울트라 레드, 학술적으로 플래티드, 예, 맞아요. 장난을 치는 울트라 건가요, 지금?
나랑. 플라튼드 오브젝트라고 해서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천체를 UFO라고 발표를 해요. 아니 왜 그래? 어그로 수준이 아니야. 이게 뭐야 지금?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제대로 발표하면 죽어. 아 그래서 그런 거야? 협박당한 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아니 굳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지금, 레드라고 해도 되는데 울트라 레드 U를 붙여가지고 그치, 있잖아. 그치. 울트라 울트라를 레드 붙여야지. 플라튼드 오브젝트라고 해서 지금 UFO가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목 좀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다 가능하대요. 위트를 집어 넣으면서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진짜 진실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둘 다 가능합니다. 아니 왜 안 믿는 거야 대체? 아니 저는 이 UFO, UAP에 관련된 이제 사례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네. 전 세계가 믿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고 저게 사실은 그 UFO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나만 지금 사실 제임스 웹이 찍은 저 사진은 좀 신부의 천체를 조준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저게 UFO일 가능성은 매우 현저히 낮고요. 그건 너무 크다, 그죠? 저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말장난을 친 거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중에 속상하다. 천문학자들이 은하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니. 흥미롭고 중요한 대상으로 좀 삼고 싶은. 저 신부에 있는 커다란 네. 은하일 수도 있지만 근처에 있는 팔일 수도 있죠. 그지 가까이 있으니까. 맞아. 그지. 그럼 아니 이제 저 정도면은 지금 우주에 실제 있는. 우주에 실제 있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왜 나가냐네. 보면은 저희가 사이즈를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해요. 빛의 정보들을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그럼요.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이제 천문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봐봐요. 해봐야. 태양이 알겠죠. 우리 손가락보다 크잖아요. 원근법에 이렇게 의해서. 보면 태양이 이거로 다 가려집니다. 좀 맞아요, 가까운 맞아요. 거예요. 가까운 UFO예요. 근데 봐봐요. 누가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UFO 얘기는 60년대, 70년대만 나왔지? 80년대까지. 그러다 싹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모론이고 그 당시 세기말을 기다리고 뭔가 냉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이제 마음 두고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가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들어봐주세요. 뭘 만들었나요? 아 독실님이 직접 만든 만든 겁니다. 이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애써서 생각해 보거든요. 반대쪽이 다 거짓은 아닐 수 있다라면, 자 우리가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관측을 합니다. 똑똑한 애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대놓고 봐요. 근데 얘가 좀 똑똑해져서 저건 뭐야? 주인 나 쳐다보고 있었잖아.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죠. 그럼 숨어서 봅니다. 일부러 그때부터는 오, 좀 그래요? 얘 눈치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네. 조심하거든요. 네. 초반에는 ICBM 위에서도 얼쩡거려도 보고 그때는 막 설마 이 기술력이 무식한 없었어. 원숭이 같은 애들이 응. 우리 UFO를 이렇게 떨어뜨릴 줄 몰랐지. 근데 네. 실제로 추락했잖아. 로스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니 그때부터는 조심하면서 숨는 거예요. 근데 이제 UFO 그 외계인들 입장에서 이제 좀 곤란한 겁니다. 제임스 웹까지 쏠 정도 되니까 이제 피곤한 거야. 너무 기술이 좋아졌어. 그때는 안 그랬거니. 불가능했거든요. 야 라그랑주점에다 이거 갖다 놓는다고? 근데 되게 해상도 좋은 거라고? 피곤한데 그래서 지금 네. 우리가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아 너무 발전했다. 우리도 저는- 빠져나갈 구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다큐 작가들 보면요. 결국엔 다 관찰하고 나면 빠져요. 예. 어쩌면 이제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뜸해졌을 수도 있고. 관찰이 끝났다. 관찰이 끝났다.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몇억 광년을 날아올 만큼의 그 기술력이 있는 지적 생명체라면 네. 그걸 못 숨겨? 자기들 그 우주선을? 방심하니까요. 우리가 펭귄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펭귄이 우리 존재를 모를 거라 생각하면 앞에서 막 사진도 찍고 하고 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한테 기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럼 다큐 작가들이 이제 그때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정말 그냥 우리를 그렇죠. 무시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건 옛날에는 뭐 너무너무 막 목격 사례가 6,000건 넘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맞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이거는 합성 아닙니다는 사진도 있었고 여러 개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무슨 농촌 같은 사진 그거 찍힌 맞아. 그 유명한 사진. 그렇죠, 그렇죠. 있는 굉장히 거. 유명한 사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목격담 너무 많으니까 왜 잠잠하냐면요. 저 봤어요. 뭐 서류 봤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납치당했어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 조금 늦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납치당한 사람 없나요? 진짜 사례 이거는 좀 진짜 알려주세요.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즈웰 사건이고 하나는 틱택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틱택? 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로즈웰 사건은 1947년 7월 2일에 미국 뉴멕시코주, 네, 여기 뉴멕시코주는 지난주에 오펜하이머가 있었던 그렇죠. 로스 엘라모스 네. 근처에 있는 엘라모고도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겁니다. 이 멕시코주의 로스웰 마을에 추락한 비행체를 둘러싼 미스테리가 굉장히 대표적인 미스테리죠. 네. 뉴멕시코주 시골 마을인 로스웰 지역에 주민 수백 명이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락하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97년에 미 공군은 이 사건 발생 50주년을 맞아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로즈웰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 이후에 음모론이 좀 확산되면서 로즈웰 기지의 51구역 공보장교였던 월터 하우트가 2005년에 의혹이 모두 사실이다 라고 한 유언을 남겨서 이게 의혹이 좀 커졌고요. 아, 죽기 전에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7월 2일이 세계 UFO의 날이 됐거든요. 네. 지금 그 날이 이제 이 로즈웰 사건이 있었던 네. 그 7월 2일. 요게 근데 이제 수백 기록돼가지고 명이 다 합니다. 목격을 했잖아. 만약에 그게 우리 마을 한번 부흥시켜보자라고 시작했으면 나중 가서는 진실을 밝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럼요. 그분들이 본 건 맞아. 근데 음. 그게 정말 외계인이냐 음. 아니면 뭐 구소련의 혹은 뭐 다른 무언가냐 이건 네. 알 수 없지만 그건 알수 뭔가 없죠. 보고 추락하는 것까지 봤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랬다면서요. 제대로 관심을 갖고 그 군이 조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알루미늄 풍선인데 여러분이 다 실수한 거면 잘못 본 맞아요. 겁니다. 막 네. 이러면서 그래서 기체 현상을 조사하던 알루미늄 풍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누구를 속여? 아 왜 그래요? 알루미늄 풍선? 수백 명이 봤는데? 그때 뭐 알루미늄 그 당시엔 귀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거 못 봤을 그러지 거예요. 마요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이 틱탁 사건이라고요. 네. 비교적 좀 최근입니다. 2004년 11월에 비행기 첨단 추적 장비에 촬영된 영상이 뉴욕 타임즈에 유출되면서 이제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이거 봐, 유출이 유출이잖아. 됐잖아. 이거 예. 말고도 엄청 많은데 가끔 유출되는 거야.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물체가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직사각형 그림자처럼 보이다가 네. 이 갑자기 카메라 바깥의 왼쪽을 향해서 이제 굉장히 기이한 속도로 휙 돌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 아까 우리 쿠키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거 설명되지 않는 기술력이죠. 그렇죠. 설명이 안 되죠. 물리학적으로 좀 저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약간 이런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조종사인 그 데이비드 프레버 중령이 이 지구에서 온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알약 모양의 민트 사탕 틱택 같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틱택 사건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이걸 왜 안 믿지? 이렇게 많은. 저 지금 갑자기 소름 끼치는 생각 들었습니다. 뭐 또 어떤 하나 생각입니까? 제 편 들어도 됩니까? 뭐요? 예. AI AI. 요즘 예. 너무 말도 안 되게 발달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뭐예요? 뭐죠? 이제부터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진실과 거짓. 이제 강연할 때 그 얘기합니다. 3년만 지나봐라. 이 영상과 사진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다. 이제부터 UFO 관련된 영상을 누군가 진짜 봤어도 사람들이 또 생성형 AI로 만든 그러니까 거겠구나. 맞아. 그래서 지금 외계인들이 피곤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AI 내가 팍 하고 내가 붐업시켜 줄게. 그 대신에- 아이디어인데? 그치. 그다음 대신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편하게 다닐 거야.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감염 무도회를 열어준 거죠. 찍혀봤자. 찍혀봤자 다 어차피 가짜라고 할 거거든. 합성이네. 그래서 우리 1,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외계인이 있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1, 2년 안에 AI가 야 이거 생성형 AI라도 이건 못 만들어 하는 게 나오기 전에 증거가 나와야 돼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 공군이 찍은 그 트래킹 영상 있잖아요. 네, 뉴스에 좀 쭉 많이 따라가는 거. 쭉 네네. 따라가는 거. 그건 신기하더라. 그건 좀 신기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뭔가 그런 미확인 비행 현상, 예, 미확인 그 비행 현상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물체라고는 곧 죽어도 안 하네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여기까지는 예. 허가를 받았어. 아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UFO의 동력원에 대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밥 라자라는 그 핵 물리학자가 이제 나름 양심 선언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TV에 나와가지고 UFO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은 모스코뷸이라는 원소다. 나름 이름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름이 밥 라자인 것도 조금 특이하긴 한데. 그렇죠. 밥 라자. 핵물리학자래. 핵물리학자가 하는 말이면 마치 약간 만우절 장난하는 게 아니면 뭐 있는 원소 맞나요? 저 모스코비? 사람이 바쁜 사람인데 그치. 뭐 핵 물리학자인데 괜히 실없는 소리 했겠냐고요. 모스코뷸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스코비는 뭐예요? 일단 모스코뷸은 원소 번호가 115번이에요. 굉장히 크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겠네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원소입니다. 92번 이유는 없습니다. 모스코뷸에 대해서 조사한 물리화학적 특성, 그러니까 이제 모스코뷸이 어떤 물리적, 화학적, 그러니까 물질과 반응하고 물리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뭐 굳기, 뭐 이런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보고된 바가 없는 물질이에요. 알 것 사실. 같습니다. 뭔지. 예. 이 모스코비는 어떤 거냐면요. 예. 아주 외부에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인 겁니다. 필요할 때만 분열시키면 그 에너지로 확 로켓같이 하는 게 가능하고 추진이 가능하고 예. 얼마든지 쉽게 그 핵분열을 멈출 수 있는 네. 특이한 원소. 근데 왜 추락해? 추락했어요? 지구에 추락해. 로즈웰 아 추락했잖아요. 이거
예, 동력원이 그렇다는 거 그때는 좀 프로토타입이었고. 기술이 걔네 기술도 그렇죠. 영식, 그쵸? 영식. 아니 발전하지 원숭이도 못해. 나무에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겠다. 네. 또 하나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검증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모으기 힘든 원소 그냥 막 말했나 보다.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이것도. 근데 어떻게 지금 듣다 보면 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인공적으로 우리가 이 모스코뷴을 가진 원자 수가 많지 않아요. 일반. 그렇지. 네, 만들기 어려우니까. 네. 저절로 분열할 겁니다. 네, 저절로 어떤 사라집니다. 특정 상황이 돼야지만 안정적이고 그 기술은 바로 예. 외계인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두려면 계속해서 이온빔을 쏴서 압축시켜줘야 돼요. 어쨌든 그냥 뭔가 쉽지는 않다. 예. 근데 그러면 이분이 한 말이 아예 또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닌 거네. 그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밥 라자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실 스피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근데 이 밥 라자르와 에어리아 51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관심 있다면. 굉장히 봤나요? 관심 많으시고 저는 봤습니다. 어. 근데 이 밥 라자르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되는 바로는 이 사람의 모든 기록이 말소가 돼요. 이 사람의 초등학교 때 기록, 이 사람이 연구원으로 존재하던 당시의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집니다. 왜요? 지워졌다고 주장해요. 마피아의 침묵의 서약이라고 아십니까? 전 잘 모릅니다. 경찰한테 모든 걸 말하면 그 서약을 깨게 되면 반드시 보복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예. 내가 이거를 폭로함으로써 내 모든 기록이 말소되고 국가로부터 뭔가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밥 라자르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보통의 UFO 이제 미스터리에 이제 딱 속해 있는 약간 그 음모론자라고 하죠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런 음모론자들의 행보와는 조금 다소 다른 행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그냥 썰처럼 풀어요. 어.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누가 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UFO를 봤습니까?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 봤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공학도 같은 느낌의 말만 해요. 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지금까지 기술로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지. 외계인 내가 봤어요. 이러진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게 이 사람의 행보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면 굉장히 자기가 만들어낸 철저한 세계관이 존재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세계관 안에 이 사람은 엔지니어였고 에어리어 51, 그러니까 51구역에서 근무하던 공학도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임무를 부여받은 거는 엔진의 설계, 역설계를 자기가 했는데 아까 얘기한? 근데 그 역설계 과정에 이게 외계인이 어떤 그 소위 말하는 UFO에서 우리가 잔해를 가져와서 이거를 분해하고 역설계를 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뭔지 모르는데 그냥 시켜가지고 역설계를 하라 그래서 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정상인 게 근데 우리 이게 지난주에 더 못했지만 신뢰가 가잖아. 지난주에 우리 안 했잖아요. 그 맨해튼 프로젝트 할 때 오펜하이머랑 뭐 그로브스 증장이랑 이런 사람들 말고는 몰랐어요. 잘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원자 겁니다. 폭탄을 만드는지도 몰랐잖아. 나중에 그냥. 알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아는 걸 생각해 비밀이니까. 보면 네. 정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쪼개서 주는 것이 맞고. 난 오히려 밥 라자르가 이렇게 말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데?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혹은 이렇게 말해야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신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말하는 굉장히 거대한 세계관 안에 롤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그래서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거의 뭐 네. 메타버스를 만들었구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로즈웨가 51구역에 관한 증언들, 폭로하는 폭로자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냐고요. 그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기각할 수 있는 논리도 탄탄하거든요. 모스코분 같은 건 재미있는 게 저니까 아까 농담같이 말했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쉽게 획분열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 우리가 E는 MC 제곱 아니까 M이 1로 변할 때 엄청 큰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들으면 야, 그런 게 어디서 불가능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쿠키님 말씀해 주셔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인류가 사용할 일은 없을 거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난 믿는다. 어떤 맞아요. 특정 조건 빼고. 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현재로서는 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현재로서는 빠져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 밤라사르에 대한 그 내용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이 모스코 뷴이 원료다, 우주인의 연료다라고 얘기한 근거는 자기가 이제 이게 UFO에 쓰인지는 몰랐으나,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주어진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하다 그걸 보니? 공학도로서 이제 이거를 분석한 것이 불과한데 그런데 이 백시공 원소의 모스코 뷴이
안개상자에서 이거를 좀 안개상자 실험을 해본 결과 빛의 광선이 휘어지는 걸 목격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료 추진을 이게 그 뭐 어떻게 연료가 될 수 어떤 있냐라고 원리냐.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논리는 있어요. 뭐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물리학도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물리학도로 봤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당연하죠. 아인슈타인도 몰랐다니까요. 왜냐면 외계인이니까. 몰랐어요. 왜냐면 모스코움이 일단 우리 모스코움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이, 실험실에서 그 예전에 아인슈타인도 U235 갖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지구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연료로 쓰기는 뭐 말도 안 되거니와 뭐 이러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밥 라자르가 굳이 롤 모델을 한다면은 모스크바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치. 아. 왜냐면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그치. 그 원소를 우리가 그만큼 모을 수도 없고 연구가 뭐가 안 우리 되고. 밥 라자르가 뭐하러 그런 세계관을 구축해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시간이 남아도나.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예. 팜 라자르가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사람 이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2억 마리 떨어진 이 그쵸.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귀중한 방송에서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 사실 한편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 여전히.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저를 공격하시니까. 제가요? 예. 전 편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비장의 카드를 한번 꺼내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UFO 뭐 그거 다 거짓말이고 허황되고 이런 분들한테 UAP 예 이제 UFO도 아니죠. 예 얼마 전에죠. 세뇌당했어. 나사에서도 이 UFO 연구팀이 꾸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나사는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찐 과학의 영역이다. 그렇죠. 이렇게 뭐 유사과학, 뭐 허무맹랑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 미리 제가 말씀드리자면 나사가 정말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우리 발표할 거였는데 듣고 나면 이런 거 많았습니다. 나사 요즘 배고파요. 우리가 나이브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객관적으로 이제 쿠키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그쵸, 조사된 그쵸. 말을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나사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어떤 우주 연구하는데 어떤 상징적인 객관성을 가진 곳이라고 나사 생각을 빠졌어, 하잖아요. 지금. 저명한 곳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우주 관련된 연구가 나오는 데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랑 한국천문우주연구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일종의 한국천문연구원. 나사를 지금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아니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그런 거지 뭐 한국천문연구원. 그냥 로컬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게 뭐 나사 아니 한국에서 제일 권위가 있잖아요. 대단한 세계적인 그건 아니고 그냥 그 걔네 한국가의 나라에서 그걸 뿐이다. 아니 한국에서 제일 권위가 있잖아요. 그들의 그렇죠, 연구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제 더 권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권위가 있는 곳이니까 허튼 소리는 안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적어도 연구팀을 꾸렸다고 예. 하니. 그러니까 이제 2022년 10월 24일에 16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UAP 독립연구팀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네. 비교적 되게 최근이에요. 2022년이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어떤 배경이 만들어졌고요. 네. 프리스턴대 천체물리학과의 학과장을 지닌 데이비드 스퍼겔 시몬스 재단 회장팀이 이제 이 연구를 이끌고요. 네. 데이터학 교수, 해양학자, 연방항공청 이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직 우주비행사, 뭐 천체물리학자 다양한 경력을 지닌 연구진들이 이 연구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분류되지 않은 목격과 민간 그리고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토머스 주바첸 나사 과학부문 부국장이 미확인 공주 현상을 둘러싼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과학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럼요. 라는 입장을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나사는 UAP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조직하는 방법에 관한 자체 전략을 수립하는데 약 9개월가량을 이제 투입한다고 아니 합니다. 조사도 아니고 자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만 9개월이 걸린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왜냐면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과학의 대상으로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요. 있냐 없냐만 말해줘. 있냐 없냐만.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이제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혹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지 허락을 득하기 위해서 허락, 퍼미션.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9개월 정도 그 논의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보고서는 이제 내년 중반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여기 연구팀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우리가 알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저 이게 없다 봅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쿠키님이 그 연구팀에 들어갔어요. 네.
있었어요. 포장을 하겠죠. 이거 나오면 굉장한 뭔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예. 학자의 양심은 지킬 수 있겠지만 예. 3대가 멸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요?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 전 못하죠. 나도 안 할 거야. 예. 나 못 할 것 같아. 못 난 하죠. 솔직히 그래요. 나도. 아니 3대를 멸하지 않고 1대만 사라져도 못하죠. 예. 너 자신만 사라져도? 아니요. 제 가족. 가족만. 그러니까 너 자신만. 저만요? 예. 당신만. 제가 말하면 저만 사라집니까? 예. 저만 사라지면 전 얘기할 수 있어요. 꼭 해줘요. 예. 나중에 나 알게 믿을게. 되면. 예. 예. 저만 사라지면. 저희 예, 가족이 안전하다면. 알았어요. 당신만 네네네. 사라지도록. 네, 저만. 예. 그렇게 또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그렇게 본다고요? 두 분 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방송이나 이런 걸 다 떠나고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건 그냥 말해줘요. 솔직히 네. 속 시원하게. 그냥 UFO가 있냐,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모든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눈 이런 많은 수많은 증거들, 의혹들, 이야기들을 믿는지 네. 있냐 없냐. 요거부터 한번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저는 일단 외계인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려면은 외계인을 또 정해야 시작이네. 되거든요. 또 시작이네. 이 과학자들의 이 병이야. 그러니까 외계인이 뭔지를 정해야 되는데 와우. 바닥이 길어요. 자 외계인을 정해 보면 자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대사도 다 똑같아. 자, 이걸 제가 얘기하려면 이거에 대해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거든요. 이 대사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와. 일단 그때 지구 교육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구 바깥에 있으면 외계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인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닮았냐? 그렇죠. 네, 사람을 닮았다고 정의를 한다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잠깐 그러면 그냥 지적인 자연 발생한 생명체라고 그러니까 합시다. 저는 생명체가 있다고 본다면은 무조건 있다고 봐요. 100%. 아니 그러니까 이 로스웰과 지금 이 지구를 관찰하고 요게 있냐고. 지적 생명체가 우리를 보고 있냐? 그 러시아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그게 애들이 걔냐. 진짜 가가. 생명체냐. 가가. 가가. 저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어지는구나. 아니요.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지도 않은데 응. 있을까봐 겁나요. 왜요? 겁나요? 예, 겁나죠.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약간 아니요, 겁이 나는 그런 거예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알게 된다면 알고는 싶기는 한데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있다는 거는 만약에 그런 존재가 진짜 있다는 거는 이 문명을 정말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이들이 얼만큼 문명을 추적했는지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죠. 저희가 개미도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개미들이 막 자기네들의 질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자기네 문명을 만들잖아요. 개미집이라는. 근데 개미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인간을 절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개미 보듯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걔네가 거야. 손가락 툭 아니요. 하면 뭐 다 무너질까 봐.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 멸망할까 봐. 그냥 그러니까 인류라는 종 자체가 그들의 손 위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아주 하등한.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개미들 그렇게 하십니까? 어릴 때나 그러지 나이 들면 야 죽이지 마. 얘네도 소중한 애들이야. 우리 잘 보자 하면서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 그렇죠. 잘 해줬어요. 저희 근데 메뚜기를 식량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가 되고 나중에 있잖아요.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은 그냥 관찰 대상일 뿐인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문명이라면. 그러면 네. 초지능, 지적 능력을 가진 AI의 등장이 더 두려워요. 이미 지금까지 10년대부터 우리를 지켜보던 그 외계인이 더 두려워요. 이게 지켜본다고 지금 이 사람은 전제를 하고 있네. 아니 외계인이 있으면, 있으면. 그런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있습니다. 그게 더 두렵습니까? 그게 훨씬 두렵죠. 인간이 만든 초지능이 무슨 생각할지가 더 두렵지 않고? 아니요, 그게 훨씬 두렵죠. 그 외계인이. 이웃 아저씨는 지금까지 내가 자라오는 걸 봤는데 그다지 해를 안 끼쳤어. 왜냐면 존재하잖아요, 그들은. 근데 만약에-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 그러니까 에어리언이. 지금까지 보니까 아기가 별로 없었어. 네. 아니 멸망시키려면 벌써 멸망시켰지.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물론인데 근데 그 스케일은 우리가 더 나중에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지금 성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외계인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근데 있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AI의 초지능을 가지고 얘가 하는 판단이 더 무섭지 않아요? 얘는 정말 모르잖아 어떤 판단할지. 그렇죠. 모르는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무섭냐고. 좀 실제 하는 외계인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뭔가 아는구만. 독실님은 AI가 더 무섭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아니 실제 한다면 가정해야 됩니다. 실제한다면 그 외계인들 우리를 보고 있는 지구 문명의 외계인 존재한다. 저는 사실 쿠키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둘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일단 밥 먹기로 약속했는데. 저는 사실 네.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뭐 친구- 있다고 해도 놀랍진 않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정말 놀랍지 않아. 응.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아니 그냥 알겠어. 흔한 말 있잖아요.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럼 진짜 레제님은 있다. 네, 저는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왜요? 저는 그냥 그 어떤 우주에 우리 지구 안에 인간만 있다면 너무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 존재가 우리한테 악의를 갖고 있건 뭐 선의를 갖고 있건 그거는 관계없이 네. 다른 어떤 지적 생명체가 있고 그들이 만약에 그만큼 발전을 했다면 그 문명이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지 무섭거나 막 그렇진 않아요. 그 생명체는 분명히 우리의 정보를 흡수하고 보고 있을 거예요.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있다면 영상 편지 한번 꺼내보시죠. 네.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와서 한번 조금 흔적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세요. 저 절대 비밀로 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뭐 아니요, 한마디 해요. 한마디 우리 쿠키 씨도. 저는 그 만약에 외계인이 이걸 보고 있다면은 야 저는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끝까지 자기 존재를 끝까지 겁쟁이네. 절대 모르게 잘 숨어 계셨으면 좋겠고 안다고 하더라도 실마리 정도만 인간이 그거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네, 지금까지 안 들켰으니까 더 잘 안 들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44만 과학 유튜버가 네. 외계인에게 보내는 편지 1000마디.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꼭꼭 숨어라잖아. 네. 아 너무한다. 상처받을 것 같아 외계인분들이. 아니 여러분은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한 내용들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궁금해요.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보다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다수여서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좀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정보나 증거가 나오면 그때 다시 모이도록 하죠.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면 우리가 제가 갑자기 존재가 지워지면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말하고 지워진 거죠? 예, 그- 예. 말 안 하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영악하다. 일부러 그러면 내가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들 그쵸, 그쵸. 협박합니까 지금 지금? 얘기 남긴 거야. 네. 제가 영상. 지워지면 갑자기 쿠키가 누구야? 이러면 그 있는 겁니다. 아니 누구보다 과몰입하지 않았어 지금. 장난 아닌데. 계속 없다 그래놓고. 원래 끝까지 저는 무신론자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살다가 제발. 무신론자로 끝까지 살다가 죽기 전에 해외받았던 과학자도 있어요. 어.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 UFO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막 찾아보다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외계인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살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더 포커싱이 돼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명체의 정보가 외계 생명체가 DNA일까? 이게 좀 사실 제일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DNA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정말 외롭지 않은 존재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자연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소통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만 문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존재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만나고 그게 싶어하네. 이따 같이 가요. 소개해줄게. 그런 존재가 막 광년을 뚫고 우리까지 와가지고 우리 막 보고 있다.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모순적이죠. 우리끼리 뭐 이렇게 또 오순도순 오늘 또 여러분께 인사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외계인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파이팅!